가계부채 공포. 여러분 여보 빚부터 갚아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요. 결국은 가계부채가 공포가 됐다는 말에 저는 실감을 하고요. 여보 빚부터 갚아요. 이 말은요.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 빚을 줄여갈 시기다. 이렇게 저는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됐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전년 대비입니다. 작년 12월 가계대출 감소율이에요. 가계대출이 줄었어요. 예, 0.01%가 줄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말입니다. 야, 뭐 이거는 우리가 가계대출이 줄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과거부터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10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69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사이에 13.6% 81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2년과 2023년을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0.01% 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92조 5천억 원이 692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 앞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1년까지 넘어가 보면 709조 천억 원이 지금 692조 4천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것, 2021년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빚을 내서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을 거쳐서 야, 이거 부담이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빚부터 갖고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5대 은행만 가지고 가계대출을 분석하는 것은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이잖아요. 예, 이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고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 신용 등급이 나빠져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대부업까지도 비교해 보는 게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분명히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 정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게다가 시장에서도 이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요. 분명히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죠. 가계대출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나도 문제. 이게 안 늘어나도 문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2020년과 2021년, 2022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빚이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상 건설사의 PF 대출 때문에 우리 금융이 흔들흔들하는 와중에 가계대출까지 흔들흔들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사실은 가계대출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안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16조 8천억 원이 늘어나서 529조 9천억까지 됐고요. 신용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이 이자가 세죠. 당연히 많이 줄 겁니다. 12조 5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106조 5천억까지 됐고요. 기타 대출도 4조 4천억 원이 줄어서 56조입니다. 신용대출이 많이 줄었죠. 제 말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 하면서 틀린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표가 신용대출이 이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는 거기부터 먼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도 신용대출 지금 금리를 보면 가중평균 금리가 말입니다.
예, 6.85%예요. 이게 여러분 1억을 빌리면 1년에 685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장난 아니죠. 갖고 봐야죠. 그래도 말입니다. 2022년 12월에 797만 원보다는 좀 낮으니까 뭐 좀 낮아져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전히 685만 원은 굉장한 빚입니다. 내 월급이 685만 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월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그러면 충격이 되니 일반 신용대출부터 먼저 갚자 하는 게 당연하고요. 가계대출도 이자는 적지 않습니다. 예, 작년 11월 기준으로 5.04%입니다. 가중평균금리거든요. 이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가중평균금리가 5.04%인 거지 이게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말입니다. 아마 예, 가중평균금리는 더 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요 좀 싸하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셔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빚이 많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같이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오랫동안 가는 그 시기에는요. 빚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가 빚을 좀 줄여서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가름하겠습니다. 그만큼 빚은요. 예, 적을수록 좋다는 그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빚이 저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는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저성장이 높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하고 함께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저성장이 높이 오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빚을 갚으면요. 쓸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게 침체의 원인이 되고 민간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 하나 더 인식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